국민의힘의 차기 전당대회 시기 여전히 오리무중이지만 당권 주자들은 속속 몸을 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안철수 의원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의원님이 외통위가 상임이죠? 그렇습니다. 해외 국감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남미를 다녀오신 겁니까? 네, 저 세 반입니다. 미주반, 구주반, 아시아반인데요. 네. 저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뭐 반도체 문제 포함해가지고 과학기술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것 때문에 미주반을 다녀왔습니다. 남미 경제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참, 전 세계 뭐 어느 나라가 그런 나라가 없겠습니까만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 아르헨티나 같은 곳은 뭐 역사상 10번째 국가부도 네. 이런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요. 브라질도 그 많은 인구 중에 절반이 끼니를 걱정해야 될 정도랍니다. 그 정도입니까?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남미 쪽에서 공통적인 것이 정치적인 혼란으로 이 정부가 경제 문제에 신경을 못 씁니다. 거의 대처를 못 하다 보니까 지금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데 그게 전 세계에 부담을 줄까 걱정입니다. 비슷한 상황이 우리도 전개되는 게 아닌가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말씀하셨어요. 정치가 경제 불안을 더 부추기고 있다. 또 우리 안 의원님이 또 국내 대표적 경제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네.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지금 우리 현재 상황. 뭐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 경제는 심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뭐 특히 지금처럼 이렇게 불확실성 때문에 불안 심리가 만연했을 때 사실은 우리는 힘들지만 이 위기를 뚫고 나갈 수 있다는 국가에서 리더십을 보여주고 안심을 시키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요. 네. 결국은 뭐 외국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이번에 영국 트러스 총리도 실각됐지 않습니까? 네. 그게 결국은 뭐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시장 신뢰를 잃은 탓이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정치 지도자 한마디가 천금같이 무거워야지 된다. 그런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신뢰 말씀을 하셔서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 최근에 레고랜드 사태 이 부분도 좀 시장의 신뢰하고도 관계가 있는 겁니까? 이 사안의 본질은 뭐라고 보시는 겁니까? 예, 뭐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들이 사실 뭐 강원도뿐이겠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 지자체들이 각자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뭐 그런 점들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 자체가 네. 뭐 하나만 잘못 건드리면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도미노 같은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아하. 경제 문제가. 예. 그래서 저는 지자체가 이 큰 문제가 처음에 일어났을 때 혼자서 해결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사전에 좀 중앙정부나 금융당국과 충분하게 논의해서 같이 풀어가려고 했으면 어떨까? 그러면 지자체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여러 가지 국가적인 금융정책이나 통화정책으로 어느 정도 대비가 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점이 좀 아쉽고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뭐 금리나 환율이나 채권이나 또 뭐 주식이나 코인 때문에 손해본 분들도 많은데요. 네. 이렇게 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신중했어야 된다. 예, 그건 지금 말씀하신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중앙정부에서도 그냥 이렇게 별 생각 없이 툭툭 내뱉는 건 시장에 굉장히 커다란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의원님도 좀 김진태 지사라든지 추경호 부총리라든지 책임이 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여당 내에서도 쓴소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게 뭐 여러 가지 일이 잘못됐을 때는 이유가 딱 하나만 아니지 않습니까? 몇 개가 겹쳐 있는데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사실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 정부가 혼자서 커다란 일을 해결하려고 그게 뭐 과욕일 수도 있고 공포일 수도 있는데 그런 점에서 미흡했다. 그리고 또 중앙정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그 다 보고 있으니까요. 네. 미리 알 수도 저는 있었다고 알았을 보는데요. 수도 있다. 네, 그러면 미리 어느 정도 또 거기에 대해서도 저 지방 정부에서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미리 거기에 대한 조치나 제언을 해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결국 2천억으로 막을 게 혈세 50조를 더 쓰게 되는 건데 이게 또 긴축하고자 하는 정부 기조하고도 좀 안 맞는 것 같긴 합니다. 뭐 어느 게 더 지금 급한 상황인가? 또 정부에서는 지금 현재 금융시장의 안정이 최우선이다. 네. 그런 판단을 한 모양입니다. 의원님이 보시기에 우리 지금 경제 상황 만만치 않은 거는 사실인 거죠? 아이, 그럼요. 이렇게 어려울수록 좀 전에 지도자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치 역할이 중요하다 하셨는데 우리 윤 대통령 잘하고 있다고 이제 보시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윤 대통령께서 나름대로 열심히 지금 최선은 다하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일이라는 게 전방위로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아직 코로나19도 끝나지 않았고 경제 상황도 굉장히 나쁜 상황이고 북한이 도발을 하고 있고 유엔 같은 곳에서도 또 여러 가지 그 국제적인 관계나 외교 문제도 있고 네. 거기에다가 제일 지금 큰 영향을 미칠 게 미국과 중국 간의 이런 무역 분쟁이 우리나라처럼 외국에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에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치명적인 가장 네.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문제들을 동시에 푸는 게 정말로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모든 것을 내가 다 하겠다는 생각보다는 네. 그러지는 않으시겠습니다만 일들을 나눠줘서 최고의 전문가들이 그 일을 맡아서 하게 하고 그리고 또 그 전문가들이 국민과 소통을 해서 안심을 시키는 아까 제가 초반에 말했습니다만 그런 리더십들이 필요한 그런 시점입니다. 혹시 좀 주변 사람들의 목소리도 좀 경청을 해서 좀 잘 가보자. 특히 또 안 의원님 같은 분도 경제 전문가이시잖아요. 네. 뭐 그런 말이 좀 함축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위 사람 내지는 또 용산 쪽으로 이렇게 말들을 전달하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당 얘기 해보겠습니다. 당대표 출마 선언 지금 결심을 굳힌 겁니까? 네, 저는 한마디로 출마합니다. 오늘 합니까? 오늘 선언하신 겁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아직은 공식적으로 전당대회 일정이 전혀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 저뿐만 아닐 겁니다. 지금 출마 의사를 밝힌 분이 뭐 저 포함해서 몇 분 계시는데요. 맞습니다. 예. 그분들 모두 다 전당대회 일정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제대로 자기 입장을 발표를 하겠죠. 전당대회 시기 언제라고 보십니까? 지금은 참 불확실한 점들이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원래는 내년 2월 정도로 생각했습니다만 또 비대위에서 이런 그 여러 가지 각 지역의 책임자들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이런 과정이 거치게 된다면 네. 아마도 몇 달이 더 지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 5월, 6월이 될 가능성도 있는 거죠. 빠르면 좋은 건지 아니면 늦어도 괜찮은 건지 의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아주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비대위 상황이 당이 비상 상황이라는 그렇죠. 게 오래 가는 게 그게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단지 좀 더 집중해서 비대위라는 게 당이 비상 상황이어서 비대위가 필요하다는 것보다는 특정한 부분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비대위다. 이런 개념으로 가게 되면 그나마 좀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안철수 의원님께서는 이번 전당대회 총선 승리를 위한 외연 확장의 무대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데 당신보다 좀 민심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선은 제가 원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 윤석열 정부에서 총선 승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보통 대통령 임기 첫 해가 개혁의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지금은 역사상 최대의
여소야대 국면이다 보니까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정부의 개혁의 골든 타임은 총선 이후 2년이다. 그래서 그때 영어 표현으로 내셔널 리빌딩, 그러니까 내셔널 리빌딩, 국가를 제대로 잘 다시 정비를 한다면 그러면은 정권 재창출도 가능할 것이다. 네. 그게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현재 가장 문제가 수도권입니다. 수도권. 수도권이 전체 의원 중에 절반에 해당되는데 우리 당은 수도권에서 17석밖에는 없습니다. 지금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러면 당연히 수도권에서 과반이 넘어야지 그래도 일당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민주당은 이번에 참 놀랐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모든 그 최고위원이 수도권입니다. 그리고 제일 나이가 많은 사람은 이재명 대표입니다. 58세. 그렇죠. 예.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40, 50대 젊은 수도권의 의원들이 지도부인 셈이니까요. 거기에 대항해서 국민의힘에서 지도부를 꾸리기 위해서는 그러면 전당대회에서는 이런 수도권과 외연 확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지도부를 구성하지 않으면 네. 싸움에서 이기기 힘들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도권 그래서 중요하다. 예. 예, 제가 약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네. 처음 질문을 놓쳤는데요. 아니면 당심하고 민심 그 부분을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전대룰 얘기고 지금 계속 있고요. 그래서요. 네. 그래서 저는 어떤 분들은 당내 입지가 약한 거 아니냐 이렇게도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얘기도 계속 하고 있고요. 예. 저는 그게 오히려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당에 와 보면 의원들이 공천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게 전쟁처럼 되고 있는데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공천에서 챙길 사람도 없고 네. 가장 공정하게 공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당내 분열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후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른 분들은 당에 또 뿌리가 깊다고 하시는 분들은 봐줄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지역에서의 의원이라든지 당협위원장들을 밀어내고 자기 사람을 앉힐 가능성이 많으니까 오히려 그게 당내 분란의 소지가 굉장히 많은 거죠. 저는 그런 일은 없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방송 인터뷰에서 대선 때 뭔가 윤 대통령하고 당시 안철수 후보 뭔가 언질이 있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던데 약속이 혹시 있었을까요? 당권 관련된 이런 등등에 대해서 말씀. 저는 단일화 있지 않습니까? 네. 인수위원장을 거쳤습니다. 저는 저보다 대통령과 잘 소통할 수 있는 사람 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제가 연대보증이라는 말을 썼습니다만 제가 윤석열 정부 성공의 가장 절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와 윤 대통령이 그 총선 승리에 대한 인식 정말 강하게 공유하고 있다. 예. 깊은 신뢰가 있다. 근데 당대표가 되겠다면서 대통령 이름만 너무 앞세우는 거는 없어 보이기 때문에 제가 말을 아끼고 있는 거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또 우리 의원님께서 당대표 되어야 하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하셨더라고요. 이재명 대표하고 확실한 대립각을 세울 수 있는 후보다. 지역구 자체가 이 대장동이 있기 때문에 또 사는 곳은 백현동이다. 이게 검찰 수사 상황하고 같이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총선이죠. 그때 대장동 게이트 장본인하고 정면으로 맞서기 위해서 지역구를 분당으로 옮겼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때 같이 분당에서 붙자고 했는데 인천 계양으로 도망가셔 버렸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가 본인이 살고 있는 당 전체를 수렁으로 이렇게 끌고 가고 있는데 정말 잘못이 있으면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리고 겸허하게 수사받는 게 정치인으로서 도리고 민주당 구하는 길 아니겠습니까? 아하. 자, 특검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특검이 중요할지 아니면 지금 검찰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먼저인지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사실 이 원칙적인 부분이긴 합니다만 그 법 앞에 그 지위 고하라든지 뭐 이런 거는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한 거니까요. 예. 그래서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배제하고 그 죄가 있다면 처벌을 받고 그 거기에 따라서 엄정하게 법 집행되는 게 그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법 집행이 원칙적으로 돼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한동훈 장관이 당권 도전한다, 또 총선 출마 얘기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좀 당에 도움이 될까요? 의원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한동훈 장관님 훌륭하신 분이고 잠재력이 충분히 기대되시는 분이죠. 네. 근데 한동훈 장관님 거취가 스스로 결정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한동훈 장관께서 스스로 잘 생각하셔가지고 네. 어떤 선택이 정부와 당에 도움이 되는지 그런 방안 저는 현명하신 분이니까 잘 선택하시리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